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온라인 교실에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첫 단원을 함께 수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교과서를 받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요. 교과서는 학교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단원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우는 사회문화 교과는 인간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문화 현상을 그 탐구의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그와 비교되고 대조가 될 수 있는 자연현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보다 잘 숙지하는 것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됩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그럼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 연구 방법, 그리고 그 연구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가 하는 내용,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태도는 어떠한 것을 숙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 윤리를 지켜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사실 사회문화 현상의 차이점, 자연현상과의 차이점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것이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연어가 물을 거슬러서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는 그 연어의 회귀하는 현상, 그것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는 굉장히 도로가 복잡한 그 교통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는 무슨 워크숍을 하는지 강의를 듣는지 그런 내용의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연현상과 사현상을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화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면접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한 화면 같습니다. 어떤 윤리가 필요하냐 이런 내용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도 제대로 나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라서 집에만 있지만 우리가 명절 때 되면 시장에 가서 과일도 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지금 화살표가 나와 있어요. 명절을 맞게 되면 과일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의 얘기를 예를 들면서 그러면 명절 때 과일 가격이 올라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예측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상승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반드시 상승만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의 의지 때문이에요. 과일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비싼 값의 가격에 그 과일을 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면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 시장에 굉장히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생각해보면 제사를 지내거나 차례를 지낼 때 과일을 안 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나도 비싸도 할 수 없다 하고 해서 과일을 사게 되면 예측대로 과일값은 올라갈 수도 있죠.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이 가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비극적인 그런 삶을 마감했는데 그 사람이 불렀던 노래 중에 굉장히 감성을 자극하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랫말을 지금 책에서 소개하고 있네요. 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그 노래를 쉽게 들으실 수 있어요. 가사를 보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자, 여기 노래 가사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이 각각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밤이 되는 것, 세월이 흐르는 것, 나이가 들어서 황혼에 기우는 것,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런 것들은 인간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막으려고 한다고 해서 막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연현상이라는 것이고, 넥타이를 매주는 거, 대학 시험 보는 거,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거, 결혼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절로 나타난다. 인간의 의지로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러면 자연현상이 되겠고 사람들이 없으면 나타날 수 없고 또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면 사회현상,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면 자연현상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놨죠. 얼음이 언다, 화산이 폭발한다, 나이를 먹는다 이런 것들은 자연현상이고 결혼한다, 선거한다. 우리 이제 다음 달 되면 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런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하고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서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 실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사진을 한번 봤는데 연어가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 어때요? 공통점이 있나요? 없나요? 예,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얘는 분명히 자연현상이고 얘는 사회현상이지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반영이 된다. 그리고 본능에 의해서 이동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현상이라고 하죠. 공통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린 이걸 구분할까요? 예, 얘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연어는 태어난 곳으로 반드시 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회귀 본능이 인간에게도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고향을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명절 문화 또는 고향 방문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우리가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현상의 특징과 사회현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연현상의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가치와 무관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 가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몰 가치가 나타난다 자연현상은 그러면 몰 가치라고 얘기할 때 이 몰자가 들어가면 뭐 없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상식이 없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몰상식하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가치, value가 없으면 쓰레기란 말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할 때 몰 가치란 가치를 따지지 않고 가치와 상관없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몰 가치라고 한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보편성. 자연현상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동일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교 앞에 뜰에 벚꽃이 활짝 다 폈습니다.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이 금성고등학교에 와서 20년이 다 돼가고 아니죠. 30년이 다 돼가네요. 그 기간 동안 해마다 이맘때면 벚꽃은 반드시 피었고 그리고 한동안 피어 있다가 반드시 졌어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죠.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하거나 기후 조건이 비슷한 곳은 어디나 벚꽃은 핍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재현돼요. 이것이 자연현상이 가지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필연은 뭐예요? 이 필자가? 반드시 필. 예,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콩 심으면 뭐 나요? 콩 나요. 그리고 콩을 심었기 때문에 나중에 수확할 수 있어요. 자연현상은 이처럼 반드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이고
특정 원인의 특정 결과, 이게 이제 필연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존재해요. 스스로의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고 존재한다는 그런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자연현상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은 어떠냐? 자, 아까 자연현상에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했죠. 사회문화현상에서도 역시 가치와 관련된 부분을 사회현상의 특성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아까 자연현상은 몰 가치라고 얘기했는데 사회문화현상에는 가치 함축성이 나타나요. 인간의 가치가 반영돼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 이러한 것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몰 가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치 판단의 근거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면 그냥 그건 비가 내리는 것이지 예쁜 비, 착한 비 그거는 본인의 그 당시의 상태,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비 자체가 착한 비가 있고 나쁜 비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치가 반영돼서 발생되는 그런 일련의 활동들, 뭐 제도나 정책 등은 반드시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 학습, 지금 우리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좋은 학습 방법인가? 바람직하지 못한 학습 방법인가? 사람들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해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즉 가치 함축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회현상은 보편성뿐만 아니라 특수성도 존재해요. 이것은 뭐냐? 동일한 현상이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결혼합니다. 100년 전에도 했고 200년 전에도 했어요. 언제나 이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뭐 보편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미국에서도 결혼하고 일본에서도 결혼하고 중국에서도 결혼하고 한국에서도 결혼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가족을 이루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현상도 분명히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결혼할 때 뭐 결혼하는 식을 치르는 방식이라든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 신부가 신랑 집에 뭐를 지불해야 된다라든지 이러한 방식들은 나라나 또는 문화권에서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적 배경 또는 자연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사망,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가요? 이 세상에 살아있다가 나중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것을 뭐라 그럴까? 그걸 기념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겠다. 그쵸?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의 세계로 떠나는 것을 보내준 어떤 의식, 장례 이러한 것들이 어느 지역이나 어느 문화권에나 존재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것은 어디나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처럼 사계절이 뚜렷해서 농경을 많이 하는 그러한 자연환경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떤 장례 문화를 주로 많이 하죠? 예전에 우리는 다 거의 묻었잖아요. 매장 문화가 있죠. 그런데 늘 비가 잘 오지 않아서 건조한 지역에 모래사막이 주로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어봐야 모래 속에서 잘 썩지도 않고 그냥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사체가 노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바람 속에 두는 거죠. 일정한 구역을 그 막대기라든지 깃발 같은 걸 꽂아서 죽은 사람들의 몸을 거기에다 모아놓고 그 지역에서 사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토막을 내서 길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사체를 분리시키고 해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남은 부분은 바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날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매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자연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례 문화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삼면이 또는 사면이 바다인 곳에서는 죽으면 사람을 물로 돌려보내는 수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죽으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다른 세상으로 보내주는 어떤 의식적 절차를 한다는 점에서는 보편성이 있지만 당연히 그들 나름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자연현상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성과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는데 사회문화현상은 좀 달라요. 특정 조건에서 특정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필연성보다는 개연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개연은 뭐예요? 어떤 가능성이나 원인과 결과가 되는 것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5시간 공부한 사람과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시간 공부한 사람은 무조건 5시간 공부한 사람보다 2배의 성적을 거둬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집중력에 따라서 또 지능에 따라서 공부 여건에 따라서 아마 다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절박함에 따라서 동일한 인물이라도 어느 때에 10시간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뭐 30분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30분을 공부해도 지금 오늘 시험 친다 또는 내일 시험 친다고 해서 공부하는 그때의 30분의 집중도와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뭐 시험 기간이 한 달 남았는데 내가 30분 공부한다 할 때의 그 집중력은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개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이죠. 그 다음에 당위 법칙이 나타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적인 요구가 반영되는 것이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아까 자연현상은 스스로의 원리에 의해서 발생하고 존재하지만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지 라는 그런 기준이 사회마다 작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회현상에는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겠어요?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써라.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왜 그렇게 고쳐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한번 써보래요. 자, 바람은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불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당위성을 띠고 진술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잘못된 진술이래요. 자, 그 다음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아진다. 반드시 높아진다는 건 뭐죠? 필연적이라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바람이 부는 것 자연현상입니까? 사현상입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 자연현상입니까? 사현상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과연 옳지 않다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바람은 고기압 지역에서 저기압 지역으로 분다. 뭐가 바뀌었어요? 불어야 한다가 그냥 분다가 됐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연현상은 우리가 몰 가치라고 했어요. 가치 함축이라고 그랬어요. 몰 가치잖아요. 판단의 근거나 기준이 되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것이죠. 바람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는 것이 아니어서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삘 수 없는 대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부는 거예요. 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소득과 관련해서는 어떨까요? 어떻게 고치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쳐보세요. 예.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높아질 수도 있다죠. 아닐 수도 있고요. 왜요? 인간의 의지가 작동할 수 있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면 이 증가의 정도에 대해서도 여긴 지금 말이 없고 만족의 정도에 대해서도 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긴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삶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나는 만족해 하고 날마다 정신승리를 하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이라는 게 지금 나타나죠? 사회문화 현상이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필연성이 아닌 개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 개연성 나왔네요. 아까 우리 자연현상에서는 몰 가치성이라는 자연현상의 특징이 나왔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소득과 삶의 만족도는 비례할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특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혹시나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잘못 진술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자, 우리 학교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실 수업 장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한번 보시겠어요? 학교 교육의 전체적인 틀을 보려면, 이건 뭐예요? 1학년, 2학년, 이거 지금 4학년은 뭘까요? 3년, 3년, 6년.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3년, 대학 4년을 거친 우리나라 전체의 교육제도를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큰 틀로 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서 한눈에 쫙 전체를 조망하는 거니까 거시적인 거예요. 거시적인 거. 자료 2는 교실에 들어가서 바로 옆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돋보기를 가지고 교실 하나를 마치 그 어떤 생물체의 세포를 들여다보듯이 그렇게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1은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큰 틀로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이고, 자료 2는 돋보기로 보듯이 섬세하게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는, 그런 두 개의 서로 다른 관점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료 1과 2는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모두 필요하다. 예, 아니요? 예, 그렇죠. 전체도 볼 필요가 있고요. 섬세하게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교실에 들어갔을 때 그 교실 전체의 학급 분위기를 가지고 그 반을 파악할 수도 있지만, 그 반을 구성하는 각각의 개개인과 상담을 하고 또 대화를 깊이 나눠서 그 반을 구성하는 학생들 개개인을 파악하는 것으로도 그 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 1과 2가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으로서 모두 유용해요. 단지 어느 하나의 관점이 더 유용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을 보는 것이 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그 출발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죠?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거는 뭐예요? 그래요. 클 거자예요. 클 거. 거대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거자를 쓰죠. 미는 뭡니까? 미시. 이 미는 미세하다. 뭐 현미경 할 때 아주 섬세하고 작고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미시와 거시라는 표현을 쓰죠. 자,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